그 녹음기 안에 백준기 대표를 죽이고 태미바이오를 뺏었다는 박태호의 자백이 들어있어. 유치장 창살을 부여잡은 최윤아의 절망적인 고백에 진주의 두 눈이 붉게 타오릅니다. 그럼 순순히 넘겨. 네가 그 알량한 증거를 쥐고 박태호와 협상하려 드는 순간 넌 쥐도 새도 모르게 시체가 될 테니까. 진주의 서늘한 경고가 유치장의 차가운 공기를 가릅니다. 한편 아델 저택에서는 단이가 낡은 서류 한 장으로 오정란의 숨통을 뱀처럼 조입니다. 사모님, 옛날 회장님 부인께서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죠? 마치 미옥신 같은 치명적인 독약이라도 잘못 삼키신 것처럼 말이에요. 너 당장 내 눈앞에서 안 꺼져! 정란의 비명이 거실을 찢어발깁니다. 마침내 열린 판도라의 상자. 과거의 끔찍한 살인 증거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악인들의 처참한 내분이 시작됩니다. 과연 벼랑 끝에 몰린 괴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누구의 피를 제물로 바칠까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이게 뭡니까? 단이는 한 선생이 탁자 위로 밀어낸 낡고 누런 서류 봉투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열어봅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마찰음이 이화체의 무거운 정막을 예리하게 깨트리죠.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수십 년 전 발급된, 이제는 가장자리마저 바스러져가는 빛바랜 사망진단서 2장입니다. 오정란의 아주 오래된 그리고 가장 추악한 꼬리표죠. 한 선생이 낮은 목소리로 단이의 시선을 유도합니다. 이건 직접적 사인이 심실성 부정맥.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친 단이의 시선이 선행사인 항목에 날카롭게 꽂힙니다. 그곳에는 미옥신 중독, 미옥신 과다 복용이라는 글자가 핏자국처럼 선명하게 적혀 있죠. 단이의 눈동자가 강하게 요동치며 서류를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갑니다. 미옥신. 이거 심장마비 유발하는 맹독성 약물 아닙니까? 단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류를 한 선생 쪽으로 내밉니다. 맞습니다. 박태호 회장의 전처와 그 장인이 연달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오정란은 그 집의 식단과 약을 전담하던 하녀였어요. 한 선생의 설명에 단이는 지난 20년간 풀리지 않던 아델가의 기괴한 퍼즐 조각들이 단숨에 피투성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밑바닥 하녀였던 오정란이 어떻게 대기업 안주인 자리를 단숨에 꿰찼는지, 천하의 야심가 박태호가 왜 그녀를 호적에서 쉽게 내치지 못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지죠. 그럼 오정란이 박태호의 가족을 이 독약으로 살해했다는 겁니까? 단이의 분노가 끓어오르며 한옥의 묵직한 공기가 그녀의 얇은 어깨를 강하게 짓누릅니다. 박태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가 오정란의 손을 빌려 방해물들을 깨끗하게 치워버린 걸 수도 있죠. 한 선생의 추측에 단이는 20년 전 죽은 언니 명의를 떠올립니다. 만삭의 임산부였던 언니를 반항 한번 못하게 만들려면 먼저 숨을 멈추게 할 강력한 독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오정란의 오만한 숨통을 단번에 끊어낼 완벽한 독입니다. 이 카드를 도대체 어떻게 쓰실 건가요? 한 선생이 단이의 결심을 묻습니다. 단이는 핏발선 눈으로 서류를 꽉 잡습니다.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환상 속에 가둬야죠. 자신이 그 알량한 손으로 직접 입에 털어넣었던 독약이 매일 밤 자신의 목을 조르러 오게 만들 겁니다. 같은 시각, 아들 저택의 거실에서 오정란은 화려하게 칠해진 붉은 손톱을 신경질적으로 물어뜯으며 거실을 불안하게 서성거립니다. 최윤아를 함정에 빠뜨려 쳐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등골을 타고 오르는 기분, 나쁜 한기는 전혀 가시지 않죠. 현준이 기어이 그 클로이랑 결혼을 하겠다니 내 속을 어쩌면 이렇게 새까맣게 태워. 정란의 히스테리 가득한 목소리가 텅 빈 거실을 울립니다. 어차피 최 팀장은 유치장에 갇혀 있습니다. 누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완벽하게 판이 깔린 거 아닙니까?
송근태가 정란의 불안한 뒷모습을 주시하며 묵직한 목소리로 답합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집안의 공기는 어딘가 불쾌하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래, 다 내 세상이야. 이 집도, 아델도 전부 내 거라고. 정란이 스스로를 안심시키듯 소리치는 순간 단이가 은쟁반에 찻잔을 받쳐들고 고요하게 나타납니다. 사모님, 안색이 무척 안 좋으십니다. 차 한 잔 드시죠. 단이의 또각거리는 발소리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정란의 미간이 날카롭게 좁아집니다. 니깎게 타주는 차를 내가 어떻게 믿고 마셔? 당장 저리 안 치워? 정란이 혐오 섞인 눈빛으로 단이를 밀쳐내려 하죠. 그렇죠. 함부로 남이 타주는 차나 약을 마시면 절대 안 되죠. 단이는 독사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정란의 일그러진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너머로 단이의 서늘한 미소가 기괴하게 번집니다. 갑자기 끔찍하게 심장이 멈춰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정란의 화려한 전신이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립니다. 오만하게 치켜 올라갔던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며 순식간에 시체처럼 사색이 되었죠. 뒤에 서 있던 송근태마저 급격히 얼어붙은 분위기에 시선을 바닥으로 황급히 돌렸습니다. 무슨 미친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정란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묻자 단이는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그냥 문득 궁금해서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그 어떤 고통도 없이 아주 고요하게 숨이 끊어지는 기분은 과연 어떨까요? 너 당장 내 눈앞에서 안 꺼져! 정란이 단이를 밀치려 하지만 단이의 목소리는 오히려 뱀처럼 서늘하게 정란의 목을 휘감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옛날 이 집 회장님 부인께서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죠. 참 소름 끼치게 안타까운 우연이네요. 마치 미옥신 같은 치명적인 독약이라도 잘못 삼키신 사람처럼 말이에요. 정란의 부들부들 떨리던 앙상한 손에서 결국 찻잔이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으로 처참하게 박살납니다. 귀를 찢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대한 거실을 비명처럼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단이는 바닥에 흩어진 도자기 파편 위로 품속에서 꺼낸 서류 복사본 한 장을 툭 떨어뜨립니다. 붉은 찬물에 젖어드는 종이 위로 미옥신 과다복용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오르죠. 무슨 소란이야, 김명희. 바로 그때 서재문이 열리며 박태호가 차가운 눈빛으로 거실을 내려다봅니다. 살인 증거가 담긴 종이를 사이에 두고 핏빛으로 얽힌 세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히며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저택을 완전히 집어삼킵니다. 같은 시각 스산한 한기가 맴도는 경찰서 유치장. 최윤아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비참하게 주저앉아 있습니다. 믿었던 박태호에게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처참한 배신감에 얇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죠. 꼴이 꽤 비참하네, 최윤아. 쇠창살 너머에서 들려오는 진주의 서늘한 음성에 윤아가 고개를 치켜듭니다. 네가 여긴 왜 와?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윤아가 앙칼지게 소리치지만 진주는 미동도 없이 그녀를 내려다봅니다. 왜? 박태호 회장이 널 여기서 곱게 꺼내주겠다고 다정한 약속이라도 하던가요? 진주의 비아냥에 윤아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헛소리 하지 마. 회장님은 날 버린 게 아니야. 다 김명희 사장과 네가 파놓은 함정일 뿐이라고. 윤아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치지만 목소리 끝은 형편없이 떨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네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게 만들고 컴퓨터에 가짜 지문까지 심어둔 사람이 과연 누굴까? 내가 그 정도로 아델의 보안을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해? 진주는 윤아의 앞에 바짝 다가앉아 그녀의 눈을 꿰뚫어 봅니다. 닥쳐. 회장님이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해? 내가 아델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데. 윤아가 쇠창살을 붙잡고 발악하듯 외칩니다. 네가 쥐고 있는 그 알량한 녹음기 때문이잖아. 진주의 한마디에 윤아의 호흡이 단숨에 멎어버립니다.
핏기 가신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죠. 네가 그걸 어떻게? 유나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잦아듭니다. 네 멍청한 표정이 다 말해주고 있잖아. 박태호가 피를 묻혀가며 너를 이 시궁창에 처박은 이유. 바로 그 녹음기가 박태호의 숨통을 끊을 유일한 목줄이라는 걸. 진주의 서늘한 미소가 유치장의 희미한 조명 아래서 섬뜩하게 번집니다. 이건 내 마지막 동아줄이야. 내 인생, 내 결혼, 내 회사까지 다 뺏긴 마당에 이것까지 뺏길 순 없어. 너 따위한테 절대 안 넘겨. 유나가 짐승처럼 헐떡이며 쇠창살 앞까지 기어옵니다. 동아줄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올감이겠지. 네가 그 증거를 쥐고 박태호와 건방지게 협상하려 드는 순간 넌 감옥이 아니라 쥐도 새도 모르게 시체가 될 테니까. 진주의 잔인한 경고가 유나의 귓전을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나한테 넘겨. 그럼 내가 박태호를 네 발밑에 처참하게 무릎 꿇게 해줄게. 진주는 틈을 놓치지 않고 거래를 제안합니다. 내가 널 어떻게 믿어? 넌 내 모든 걸 뺏으러 온 악마잖아. 유나가 울부짖으며 진주를 노려보죠. 맞아. 난 널 부수러 온 악마지. 하지만 지금 당장 네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진짜 원수는 내가 아니라 널 쓰레기처럼 버린 박태호 아니야? 진주의 뼈아픈 진실에 유나의 꽉 쥔 주먹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옵니다. 그 녹음기 안에 7년 전 백준기 대표 사고에 대한 진실이 들어있어 유나의 입에서 마침내 핏빛 진실이 흘러나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니까 박태호가 나를 앞세워 백준기와 그 딸을 차사고로 위장해 죽이고 태미바이오를 강탈한 추악한 공모가 그대로 담긴 자백이라고. 유나의 폭로에 진주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전율이 미친 듯이 뻗어나갑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면에 도사린 잔혹한 범죄의 그림자가 아가리를 벌리는 순간이죠. 복수를 위해 지옥불에 뛰어든 진주의 두 눈동자가 형형한 살기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디 있어, 그 녹음기. 진주의 서늘한 목소리가 유치장을 울립니다. 끓어오르는 사리를 철저히 억누른 맹수의 눈빛에 유나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낍니다. 날 여기서 먼저 꺼내. 박태호가 건드리지 못하게 최고의 변호인단을 붙여서 날 밖으로 빼내주면 그때 넘길게. 이건 내 유일한 생명줄이야. 유나가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며 조건을 내겁니다. 착각하지 마, 최유나. 난 박태호처럼 너와 친절하게 협상하러 온 게 아니야. 진주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유나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뭐? 너 지금 그 증거가 아쉽지 않다는 거야? 네가 그토록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박태호의 숨통을 끊을 유일한 살인 증거라고? 유나가 당황하여 쇠창살을 거칠게 흔듭니다. 네가 여기서 썩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지만 박태호가 보낸 사냥개들이 오늘 밤 이 유치장 안으로 안 들어올 거란 보장이 있을까? 넌 이미 박태호의 치명적인 약점을 쥔 시한폭탄이야. 밖으로 나가는 순간 넌 죽어. 진주의 냉혹한 분석에 유나의 동공이 미친 듯이 요동칩니다. 박태호의 잔인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이기에 진주의 말은 소름 끼치는 현실로 다가옵니다. 내가 왜 너한테 줘야 해? 내가 뺏은 내 자리, 내 남자까지 다 짓밟은 널 내가 어떻게 믿고? 유나가 절망감에 휩싸여 머리를 감쌉니다. 못 믿겠으면 끝까지 안고 죽어. 대신 네 부모님도 너와 똑같은 지옥을 겪게 될 테니까. 네가 훔친 내 디자인으로 벌어들인 그 더러운 돈, 네 부모가 어떻게 토해내며 무너지는지 똑똑히 구경하게 해줄게. 진주가 부모라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자 유나의 이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집, 내 방 화장대 뒤에 숨겨둔 비밀 금고에 있어. 비밀번호는 1124. 내가 민준 씨를 처음 만난 날이야. 유나가 짐승처럼 오열하며 바닥에 엎드려 자백합니다. 결국 그 알량한 집착 속에 네 무덤을 팔 증거를 숨겨두고 있었네. 진주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유나를 뒤로 한 채 차갑게 돌아섭니다.
핏빛 진실이 담긴 녹음기를 향해 걸음을 옮기는 진주의 뒷모습 위로 유나의 처참한 울음소리가 가득 찹니다. 같은 시각. 아들 저택의 거실. 무슨 소란이야 김명희. 서늘한 박태호의 반말이 거실의 무거운 침묵을 깨트립니다. 계단을 내려온 태호의 날 선 시선은 깨진 찻잔 파편과 사색이 된 오정란, 그리고 대리석 바닥에 젖어 들어가는 서류 한 장에 차례로 꽂힙니다. 사모님께서 차를 드시다 갑자기 손을 심하게 떠셔서요. 아무래도 잊고 지내던 아주 오래된 기억이 나셨나 봅니다. 단이는 여유로우면서도 뼈가 있는 미소를 지으며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힐끗 내려다봅니다. 태호가 그 서류를 주워드는 순간 단이는 그의 눈동자에 스쳐 지나가는 지독한 살기를 목격하죠. 김명희, 넌 이만 올라가. 늦은 밤에 오 관장이랑 단둘이 할 얘기가 있으니까. 송 기사, 당신도 그만 가봐. 태호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명령합니다. 네, 회장님, 사모님. 남은 찻자리는 두 분이 오붓하게 나누시죠. 그 아주 독하고 치명적인 기억들과 함께요. 단이가 유유히 사라지자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내려앉습니다. 태호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정란의 머리채를 거칠게 낚아챕니다. 아, 당신 미쳤어! 당장 이건 놔! 정란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칩니다. 오정란, 네가 미친 거지. 20년 전 그 쓰레기 같은 증거를 아직도 안 태우고 쥐고 있었어? 태호의 포효가 저택을 뒤흔듭니다. 내가 흘린 게 아니야. 김단이, 저 기집애가 어디서 구했는지 내 눈앞에 들이민 거라고. 정란이 억울함에 소리치지만 태호의 눈엔 광기만 서려 있습니다. 자비? 웃기지 마. 당신 앞길을 가로막는 장인어른이랑 본처를 조용히 심장마비로 치워달라고 미옥신 병을 내밀며 내 바지가랑이 붙잡고 매달린 건 당신 박태호잖아. 정란의 악에 바친 폭로에 저택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아델가의 모든 부가 처참한 살인 위에 세워졌음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각. 정막이 내려앉은 최유나의 본가. 1124라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유나의 방 금고를 연 진주의 손에 마침내 차가운 금속성의 소형 녹음기가 쥐어집니다. 괴물들의 추악한 민낯을 까발릴 판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열립니다. 스산한 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진주의 오피스텔. 책상 위에 놓인 녹음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끔찍한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7년 전 최유나가 자신의 생명줄로 숨겨두었던 바로 그 진실입니다. 백준기와 그 딸 연차, 브레이크에 손을 댄 건 너야, 최유나. 덕분에 태미바이오가 내 손에 완벽하게 들어왔지. 녹음기 속 박태호의 비열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립니다. 전 회장님이 지시하신 대로 움직였을 뿐이라고요. 이어지는 젊은 최유나의 다급한 항변에 진주의 숨이 가빠옵니다. 누가 믿어줄까? 넌 영원히 피를 나눈 내 공범이야. 태호의 냉혹한 확언을 끝으로 녹음이 멈춥니다. 진주의 두 눈에서 핏발선 눈물이 툭 떨어져 내립니다. 7년 전 아버지와 자신을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피투성이로 죽어가게 만들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진짜 악마들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돕니다. 결국 아버지를 죽이고 태미바이오를 강탈한 게 박태호, 그리고 최유나 너희 둘의 추악한 합작품이었어. 진주의 얇은 어깨가 억눌린 분노로 파르르 떨립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억누르며 노트북에 녹음기를 연결하죠. 이 끔찍한 파일을 단순히 경찰에 넘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잃고 공포 속에서 무너지는 꼴을 봐야만 이 지독한 복수가 완성될 테니까요. 진주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키보드를 거칠게 두드립니다. 박태호의 숨통을 직접 끊어버릴 치명적인 오디오 파일을 익명으로 전송하는 진주의 눈빛이 모니터 불빛에 반사되어 형형하게 빛납니다. 같은 시각, 폭풍이 휩쓸고 간 아델 저택에서 박태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재문을 쾅 닫고 들어옵니다. 방금 전 거실에서 정란의 입을 통해 터져나온 20년 전 살인 행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그의 신경을 미친 듯이 긁어대죠. 그는 크리스탈 글라스에 독한 위스키를 쏟아붓습니다. 천박한 것! 감히 내 목줄을 쥐고 흔들려 들어? 태호가 술잔을 입에 털어넣으며 중얼거립니다. 그 천박한 하녀의 손을 빌려 피를 묻힌 건 다름 아닌 회장님 자신이시죠. 아직 닫히지 않은 문틈 사이로 다니의 서늘한 조소가 스며듭니다. 태호는 흠칫 놀라 문 쪽을 노려보지만 다니는 복도 어둠 속에 고요히 서서 그를 지켜볼 뿐입니다. 김명희, 네가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몰라도 내 아델은 절대 안 무너져. 태호가 위협적으로 말하지만 다니는 그저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글쎄요.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모래성도 아주 작은 균열 하나에 형편없이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다니가 돌아선 순간 책상 위 태호의 개인 휴대폰이 기분 나쁜 진동과 함께 밝아집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도착한 한 통의 메시지. 태호는 신경질적으로 화면을 터치해 첨부된 파일을 재생합니다. 백준기와 그 딸연차, 브레이크에 손을 댄 건 너야 최유나. 덕분에 태미바이오가 내 손에 완벽하게 들어왔지. 순간 태호의 심장이 벼랑 끝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위스키를 쥐고 있던 그의 두꺼운 손이 경련하듯 덜덜 떨리기 시작하죠. 이게 왜? 도대체 누가 이걸? 사색이 된 태호가 짐승처럼 헐떡이며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줍니다. 누군가 자신의 완벽한 왕국을 송두리째 쥐고 흔들고 있다는 압도적인 공포가 그의 목을 뱀처럼 조여옵니다. 태호의 손에서 빠져나간 유리잔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산산조각 납니다. 붉은 위스키가 피처럼 카펫을 적시는 가운데 살인자의 목소리가 서재안을 빙글빙글 맴돕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마치 지옥에서 온 망령이라도 마주하신 얼굴이네요. 다니가 다시 서재문을 열고 들어서며 박태호의 처참한 꼴을 내려다봅니다. 바닥에 산산조각 난 유리잔 위로 붉은 위스키가 번져가고 있죠. 방금 전까지 오만했던 태호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극도의 공포에 짓눌린 짐승만 남았습니다. 당장 내 방에서 안 꺼져! 태호의 날카로운 호통에도 다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섭니다. 굳게 닫히는 서재문 너머로 다니가 완전히 사라지자 태호는 미친 듯이 휴대폰을 집어들어 송근태에게 전화를 겁니다. 송 기사! 당장 사냥개들 풀어서 최유나 본가로 쳐들어가! 금고든 벽장이든 다 부숴서라도 녹음기 찾아내! 태호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칩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송근태의 당황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옵니다. 그리고 유치장에 처박힌 최유나 그년 2번 다시 혓바닥 못 놀리게 영원히 숨통을 끊어버려! 태호의 잔혹한 명령이 서재 밖 복도까지 새어나옵니다. 문 밖에서 이를 엿듣던 다니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이죠. 같은 시각 아델 호텔의 VIP 라운지에서 초조하게 다리를 떨며 누군가를 기다리던 박현준의 시선 끝에 창백하게 질린 얼굴의 진주가 위태로운 걸음으로 다가옵니다. 현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죠. 클로이,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안색이 왜 이렇게 창백해? 현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현준 씨, 우리 결혼 아무래도 없던 일로 해야겠어요? 진주의 파혼 선언에 현준의 동공이 미친 듯이 요동칩니다. 오직 진주를 차지하겠다는 욕망 하나로 버텨온 그에게 이건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당신한테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현준이 절규하듯 묻자 진주는 불안에 떠는 연기를 펼치며 그의 팔을 다급하게 붙잡습니다. 끔찍한 익명 제보를 받았어요. 회장님이 태미바이오를 강탈하기 위해 전 대표 부녀를 차 사고로 위장해 죽였다는 확실한 증거를요. 진주의 폭로에 현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뭐? 아버지가 백준기 대표를 죽였다고? 현준이 소름 끼치는 진실 앞에 할 말을 잃습니다. 진주는 그 틈을 타 치명적인 독을 현준의 귓가에 속삭이죠. 당신 아버지는 자기 앞길을 막으면 가족도 서슴없이 죽일 악마예요.
내가 당신 곁에 있으면 다음 타겟은 분명 내가 될 텐데 어떻게 버티겠어요? 진주의 말에 현준의 눈빛이 순식간에 섬뜩한 도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절대 그렇게 안 둬! 내가 당신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지킬 거야! 현준이 진주를 끌어안으며 맹세합니다. 말로만요? 당신은 아직 아델의 후계자도 아니잖아요. 언제 버려질지 모르는 회장님의 장기말일 뿐인데 도대체 무슨 힘으로 날 지키겠다는 거죠? 진주의 싸늘한 조소가 현준의 가장 깊은 콤플렉스를 후벼 팝니다. 무능한 아들이라는 현실에 직면한 현준의 주먹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가진 그 더러운 권력, 내가 전부 빼앗을게. 그 늙은이가 내 발밑에 엎드리면 당신도 완전히 안전해지는 거잖아. 현준의 광기 어린 폐륜 선언이 라운지를 서늘하게 얼어붙게 만듭니다. 진주는 현준의 품에 안겨 떠는 척하지만 그의 시야 밖으로 드러난 그녀의 두 눈은 악마를 조종하는 마녀처럼 잔혹하게 휘어집니다. 내가 직접 끌어내릴게. 조금만 기다려. 현준이 살기 어린 눈빛으로 라운지를 거칠게 빠져나갑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이성마저 마비된 남자의 뒷모습을 진주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로 배웅하죠. 그녀는 액정이 깨진 대포폰을 꺼내 다니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박현준이 움직입니다. 제 아버지를 물어뜯을 가장 잔인한 사냥개가 되어서요. 진주의 손가락 끝에서 복수의 마침표가 찍히기 시작합니다. 늦은 밤, 서재에서 박태호는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손으로 살인자백 음성 파일을 거듭 확인합니다. 평생을 군림해온 권력자의 얼굴은 사라지고 공포에 짓눌려 숨조차 쉬지 못하는 노인만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 서재문이 굉음을 내며 거칠게 열립니다. 누구야? 내가 당장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현준이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태호가 당황하여 묻자 현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답합니다. 아버지, 당장 내일 아침 회장직에서 스스로 내려오시죠. 뭐라? 네 놈이 지금 제정신이야. 감히 애비한테 그따위 망발을 짓거려? 태호가 경노하여 소리칩니다. 제정신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클로이와의 결혼을 회방 놓으신다면 아버지가 백준기 부녀를 죽였다는 진실을 제가 직접 터뜨릴 겁니다. 현준의 협박에 태호의 두 눈이 경악으로 찢어질 듯 커집니다. 가장 믿었던 핏줄의 배신에 태호의 안면 근육이 기괴하게 일그러집니다. 네 놈이 감히 나를 협박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태호의 포효가 채 끝나기도 전 정난이 비명을 지르며 서재로 뛰어 들어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내 침대 위에 이 미옥신병이 놓여 있었어. 누군가 우리 비밀을 다 알고 내 목을 조르러 온 게 분명해. 사색이 된 정난이 태호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습니다. 아들의 배신과 아내의 발작이 동시에 터져나오며 서재는 그야말로 처참한 생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다니는 문가에서 이 비참한 꼴을 조용히 감상하며 걸어 들어옵니다. 가족회의가 아주 치열하시네요. 다니의 나지막한 조소에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쏠립니다. 김명희, 내년이 기어이 이 집구석을 풍비박산 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태호가 도끼를 뿜어내지만 다니는 독사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합니다. 회장님, 지금 저한테 화내실 때가 아닐 텐데요. 방금 전 경찰에서 7년 전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겠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다니의 마지막 독설이 서재에 떨어집니다. 누군가 경찰청장실에 직접 회장님의 확실한 살인자백 녹음기를 보냈다더군요. 태호의 몸이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뻣뻣하게 굳으며 그대로 바닥으로 주저앉습니다. 20년의 죄악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며 아델가의 괴물들이 단두대 위에 완전히 묶이는 순간입니다. 아들의 배신과 과거의 망령에 휩싸여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박태호와 오정란, 경찰의 수사망이 숨통을 조여오는 가운데 도간에 든 쥐가 된 악인들은 과연 어떤 끔찍한 발악을 시작할까요? 진주와 다니가 설계한 이 완벽한 지옥에서
가장 먼저 피를 흘리며 몰락할 희생양은 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